안녕하세요. 고덕박사 부동산 현업중개실무선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처음 중개 일을 하려고 하는 초보 중개사에게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목을 개도 무는 개를 돌본다, 이렇게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. 주변 부동산이나 중개사나 손님이나 그 상황이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좀 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. 이 업을 오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좀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한다 이거예요. 그렇다고 상대는 호의적으로 나오는데 막무가내로 다짜고짜 막 강하게 그래 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, 그래서 사람을 접하는 일이 대부분인 우리 중개업종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고 상대가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면 똑같이 그렇게 잘 대해줘야 되죠. 그죠? 그러나 다 내 뜻같이 주변이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. 실제 있은 일인데, 어느 날, 제 인근에 제가 아는 중개사분 한 분이 계시는데 초보예요.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. 상대 부동산하고 전화로 업무 대화 중에 갑자기 상대 부동산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옥신각신하다가 상대쪽 부동산이 갑자기 욕을 대뜸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갑자기 상대가 대화 중에 열이 받아서 욕을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욕을 들은 사람은 주춤거리면서 물러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그래서 대응을 어떻게 했냐 하고 물어보니까 너무나 갑작스럽게 당한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 대꾸도 못하고 별소리도 못하고 어물어물거리며 끊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상대방은 우리가 중개 일을 하다 보면 중개 대상물 어떤 물건을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를 주로 취급하는 중개사분들은 그렇게 대놓고 막 그렇게 그래 하는 사람은 잘 드물어요. 업종마다 다른데 특히 또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상가 권리금 작업 이런 것도 있잖아, 그죠? 그러니까 대놓고 권리금 얼마 줄 거냐 해가 얼마 10% 5% 그렇게 손님하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이렉트로 상황이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아파트에 일하시는 중개사분들하고 일반적으로 성량, 그 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 이거 좀 달라요. 일반적으로 봐서는 좀 거친 점이 있어요. 공장 창고도 좀 그렇고. 그래서 그렇게 당했는데 이게 일주일이나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당하니까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나고 또 분이 안 풀리고 본인이 바보가 된 그런 느낌이 들고 그 주변 동네에 그 상대 부동산이 자기를 바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.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출근도 하는 둥 마는 둥. 머릿속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 욕을 들었으니까 자책감이 들고
일주일이 지났어.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. 도저히 이거 답답해서 전화를 했대요.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, 자, 상대가 그렇게 무작정 자 욕을 하면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, 자, 그 자리에서 10배 20배로 갚아줘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,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자, 아예 그런 경우에는 개박살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. 딴 데 가서 함부로 그 입 못 놀리게. 자, 일주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다시 전화해서 다짜고짜 자 이걸 해야 되나. 그러면 이거는 진짜 웃기고 정신 나간 사람 되겠죠.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. 자, 예를 들어서 상대가 시비 거는 태도가 보인다. 목소리가. 그 다음에 겪어보니까 인간 말종이다. 이런 것은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10배, 20배로 갚아줘야지. 딴 데 가서 자 그런 짓을 함부로 못한단다. 못하는 것. 그것을 항상 자 마음속에 지니고 중개 일을 해야 합니다. 우리 중개사는 자 사람을 주로 자 상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상황, 어떠한 별별 상황이 갑자기 다 자 벌어질 수가 있어요. 특히 자 초보 중개사께서는 항상 마음속에 어떤 대응, 그것도 즉각적인 대응을 마음속에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. 자, 그런 상황이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상황이 당했다. 그러면 대부분 다 주춤거리고 물러나죠. 그 나중에 또 후회하고 그 당시에 자 대응을 못했는 거. 그래서 자 이런 그런 자 얼토당토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. 그러면 내가 항상 자 마음의 준비를 평소 해놓지 못하면 당황해서 사람은 대응을 못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자책하시면 스스로 계속적으로 마음만 다치고 일 자체를 솔직히 자 그만둬야 되나 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. 자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변에 자 타인에게 그렇게 관심도 없고 생각을 안 해요.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, 내 마음이 어떻게 자꾸 바뀌는가, 그게 더 중요하지.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마음의 준비 말씀드리고, 세 번째 자 손님을 면접 보자. 자 중개사뿐만 아니라 손님도 똑같아요. 자 중개를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을 자 만나게 됩니다. 그런 사람들은 대화 자체가 안 된다 이거예요. 보통 우리 중개사들은 어때요? 자 특약을 잘 써야 되고 신경을 바짝 써야 되고,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특약이고 뭐고 자 다 필요 없어요. 법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자 집값 상승기에는 계약이 깨질 것을 우려해서 매수인이 자 중도금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, 자 일반적으로 중도금 들어가면 쌍방 합의가 되지 않고는 일방의 한쪽 요구에 의해서 자 계약 해지를 못하잖아, 그죠?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갔지만
중도금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. 집값 올라가면 나는 안 팔아. 그냥 매도인 내가 배째라. 이런 사람은 법 자체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. 그렇다고 진짜 배째 버릴 수도 없고. 자, 가계약이나 계약금이나 일단 돈이 들어갔으면 중개사가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아이고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사람들이네 하고 나 그만둘래 그냥 안 하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. 중개사는. 그 거래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해서 해제가 되거나 아니면 끝까지 밀어붙여 잔금 처리를 하거나 이 둘 외에는 중개사의 선택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. 돈이 들어가면. 그래서 자 머리도 아프고 손님들 생각 계약할 때 하고 자 달라요. 겪어보니까 막 중간에 별별 요구사항이 있고 상당히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. 중간에 나 안 하겠다 하고 못 빠져나온다 이거예요. 중개사는.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. 이거는 가계약이나 본계약이나 돈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 손님을 면접을 봐야 됩니다.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꼴통짓을 다 할 것 같은 손님이다. 그런 느낌이 들면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돼요. 시도조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돈 몇 푼 중개보수 몇 푼 벌려고 하다가 그 분탕질하는 인간에 걸려들면 정말로 괜히 그 돈 집어넣었네. 괜히 계약했네. 후회가 자 막심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 임의로 중개사 의지대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거예요. 그게 걸리면 그런 자 인간 말종 같은 것에 걸리면 다른 일도 못하죠.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 계약을 하기 전에 손님을 자 면접이라고 할게요. 면접을 먼저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조건이 이게 안 맞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. 반드시 말씀드릴게요. 특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손님. 자, 손님 사람 안 보고 원투룸 금액 작은 거라고 그냥 사람 보지 않고 통화로 해가 돈부터 집어넣는 거.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. 원투룸은 특히 손님 면접을 잘 보셔야 돼요. 사람 안 보고 가계약금 넣는 것은 자 절대 금물이다. 자 명심하세요. 자 이상입니다.